4월 21일 금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요즘 이 넷플릭스에서는 주마다 새로운 한국 작품이 공개가 돼 역시 한국 K 컨텐츠가 최고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작품들을 보니까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이 됐는데 뭐 길복순부터 시작을 해서 퀸메이커, 또 지난주에는 닥터 차정수까지 모두가 50대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이 어떤 흐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기존의 한국 콘텐츠 하면은 이제 생각나시는 대표적인 장르가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그렇죠. 혹은 가족 드라마, 뭐 그 식탁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이미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메인 장르였지만 영원히 사랑받는 장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약간 변형된 형태의 여성 주인공 장르가 새 작품이 연속으로 개봉된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 옛날 뭐 캔디 같은 젊은 여성이 씩씩하게 막 생활을 헤쳐나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일단 길복순 같은 작품은 완전 판타지잖아요. 네. 뭐 여성 살인 청부업자, 킬러이자 고등학생 학부모이자 뭐 이제 이런 게 주인공이고, 퀸메이커는 대기업 가족의 비리를 이렇게 뒤처리하는 여성이 그 대기업에 복수하고자 거기에 맞설 여성 서울시장 선거 캠페인에 뛰어드는 아주 야심에 찬 여성인 네, 거고. 네. 그리고 또 닥터 차정숙은 지금 뭐 완결되진 않았지만 그 시부모와 남편의 내조라든지 뭐 자녀 양육 때문에 의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했던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와 꿈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세 명의 뭐 길복순, 퀸메이커 그리고 차정숙까지 사실상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공통점이라고 굳이 찾자면 이 여성 캐릭터를 뒷받침하는데 남성 캐릭터가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예, 뭐 예전에는 남성 캐릭터가 꼭 도와줘야지 여성이 꿈을 이루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아직 2편밖에는 공개되지 않은 닥터 차정숙의 경우는 사실 젊은 남성 의사가 이 차정숙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서 그것도 사실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둘째, 소재면에서 봤을 때 뭐 킬러라든지 선거 캠페인 전략가라든지 의사라는 어떤 전문직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새롭기는 하지만 하지만 여성 자체를 새롭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길복수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사실은 엄마였다라는 그런 어떤 모성애, 그리고 퀸메이커는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그 복수와 출세 승부욕이라는 소재를 그저 남성에서 여성에게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김혜가 했던 역할을 남성이 했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그런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예,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점을 다룬 닥터 차정숙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여 깨어나라라는 그런 이제 약간 그 슬로건이 들릴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남자 주인공과 또 다른 로맨스를 발전시키고 와서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또 다른 로맨틱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구태의연하다. 1, 2편 보고 났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따라서 이 새 작품의 연속적인 개봉에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이나 여성성에 대한 문화 사회적인 반향이나 변화가 있을 것인가로 본다면 저는 실제로 별 여성성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연찮게 세 편의 작품들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시대적인 요구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고민 가지고 여성의 캐릭터를 발전시키는 이 드라마 세 편으로는 어떤 큰 문화적인 역할을 하거나 사회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거나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얇다. 네, 너무 얇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여자 주인공들의 나이가 좀 많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20, 30대 여성의 주인공을 많이 맡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렇죠. 주인공들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주인공을 맡아서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기, 뭐 로맨스면 로맨스, 뭐 액션이면 액션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는 또 저희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길복스는 지난 방송에서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퀸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퀸메이커가 그래도요 넷플릭스 세계 차트에서 6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제가 잠시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비영어권 드라마에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인기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한국 콘텐츠처럼 이렇게 대기업의 실상을 많이 다루고 있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오죽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제목부터가 가능한 드라마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의 그 자본주의의 어떤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독특한 어떤 기업 형태 그리고 기업의 문화, 즉 재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고유한 명사가 됐죠. 이 재벌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그냥 재벌이라고 영어로 표기하기도 할 정도로 한국만의 독특한 형태의 기업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안에서 경제 발전 성과도 있었지만 이 재벌이라는 존재에서 파생된 한국만의 어떤 기업적인 비리라든지 특히 한국의 정서와 딱 들어맞는 가족의 숨겨진 비화 등이 한국 컨텐츠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의 어떤 비틀어진 욕망이라든지 권력을 향한 탐욕과 불법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도 독특하고 노골적이어서 너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외국인들이 킹메이커를 보면서 이 대기업의 비리에 맞서는 여성 캐릭터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신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업의 비리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하지만 이런 기업의 비리에 맞서 싸우는 개인은 주로 보통 이 다큐멘터리로 다루게 되고 장르가 그렇죠. 혹은 법적인 투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지 어떤 개인적인 복수 드라마는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만약 이런 기업이 가족의 비리 위에 건설된 것이라는 소재라면 정말 미국 내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미국 상상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큰 사회적인 센세이셔널한 드라마가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만큼 그 자체를 상상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제 독특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한 소재라는 거죠. 현실 자체가 한국이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국 문화는 특히나 그 드라마 영역에 있어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그 애매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그 배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김희애가 연기한 황동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퀸메이커이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매력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문소리가 연기한 오성숙이라는 캐릭터가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데 김희애 역의 황동이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욕망과 복수 하나로 전체 극에서 사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캐릭터이거든요. 하지만 문소리의 오성숙이라는 캐릭터는 초반에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배신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과 인물 자체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이룬 캐릭터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또 여기에 그 김희 황동희와 그 후배 역할을 한 또 다른 성공의 아이콘인 그 여성 캐릭터가 국지연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정말 성공을 지향하지만 결국에는 남자 주인공과의 불륜과 사랑 이것 때문에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전형적인 멜로물의 희생양으로 그 악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바로 킹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태의연하다. 여성성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발전되거나 들어가 있지 않다, 진부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큰 메이커가 이런 재미적인 요소는 있지만, 실제로 뭐 드라마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위치, 그런 건 아니고요. 재미로 보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는 여기에서 그 문소리 씨 연기를 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지금 6편까지 본 상황인데요. 뭐 과연 문소리가 시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뭐 그건 뭐 저는 지금 뭐 기대감도 없고 뭐 뻔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구태의연한 그러한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김희애 씨가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던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조금 네. 천편일률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복수극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이 반복되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소재 중심으로 보셔야지, 소재 중심에서 재미로 보셔야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고, 김희애 씨 연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돌을 던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희애 씨와 사실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배우죠. 그리고 여러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배우이긴 한데 김희애 씨와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드러나는 본인의 개성을 그 배우로서의 개성을 숨기지 못하고 캐릭터에 녹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김희애는 김희애밖에 안 보이고 전도연은 전도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한계들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공감합니다. 너무 연기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요. 뭐 드라마를 보면서 김희애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 배역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이를 악물고 연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확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캐릭터에 녹아들지 못하고 그냥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그 외국 사람들 제가 중국 분들이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자기는 K 드라마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갈 때 저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저거 나 같으면 못 넘어갈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을 주인공들이 아주 지혜롭고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퀸메이커 보면서 저 어떻게 해결할까?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봤었는데 어떻게든지 해결은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죠. 어떻게 되든지 우리나라 해결은 되기는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우리 드라마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맨 에피소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멜로드라마의 전형이라서 그래. 한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드라마가 끝날 때 항상 끝날 때 꽝꽝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깜짝 놀라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편에 시작할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서 하는데 가장 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드라마의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보시려면 대장금을 보시면 됩니다. 매해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항상 해결이 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 유튜브 댓글창에요. 문성령님 멋있습니다. 굿모닝 문성령님 이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까 닥터 차정숙 2편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보시는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기다리면서 보세요.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네네. 재미로 보시기 바래요. 정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재밌는 거를 비하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닥터 차정숙은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한국 드라마 캔디 캐릭터라는 그 캐릭터의 반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씩씩하고 긍정적이만한 차정식이 이제 주급을 간접 경험을 하고 나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커리어를 찾아가겠다는 건데 이제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새롭게 놀랍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재였긴 한데 여기에 또 젊은 캐릭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 의사가 등장하면서 벌써 뭔가 이렇게 로맨스 요소를 가미하는 것 같은데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 보시는 여기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로 보더라고요. 한국의 건물이 저렇게 변했구나. 한국의 패션들은 저렇게 변했구나. 이런 거 보시려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국 드라마 보시는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그런 거 딱 보시기에 좋은 드라마이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카톡으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볼만합니다. 강추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영어 같은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거는 좀 불편합니다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남편으로 나오는 분이 참 흥미가 있어요. 그분이 그 예전에 네네.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나왔었고요. 예전에 스카이캐슬에서도 말이죠. 그런 비슷한 역할로 좀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게 무슨 바람을 피울 만큼 잘생긴 분이 아닌데 바람을 피우고 말이죠. 그리고 연기도 그렇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남편이 그 불륜하는 남편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서 젊은 남성 캐릭터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광고가 나와서 저것이 끝에 가서 어떻게 풀어질까에 대한 기대도 살짝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 한국 드라마의 그 멜로 드라마의 전형인데 네. 저는 아까 왜 우리 그 퀸메이커에서 그 메인 주인공이었던 그 서브 주인공이었던 국지연이라는 국지연, 후배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김희애의 국지연이라는 후배가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실패의 캐릭터라고 본다면 여성성을 대변할 때 있어서 네. 여기에서 나오는 2회밖에 보지 않았지만 명세빈 씨가 이 남자 주인공 김병철 씨의 그 내연녀 뭐 네. 그런 관계로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 둘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불륜의 관계보다는 이 명세빈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주인공인 엄정화 씨하고의 결혼에 있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나오죠. 풀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악녀로서의 악녀라든지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바람 피우는 남편과 내연녀의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둘만의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새로 조명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물론 명세빈 씨는 이 드라마에서 극명하게 분명히 악녀로 조명이 될 겁니다. 결론은 그게 날 것 같아요. 아하. 하지만 명세빈 씨 같은 캐릭터를 사실은 한국 드라마에서 좀 잘 이렇게 소화시켜내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여성 캐릭터라든지 여성성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언제 영화관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거 야단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영화관 안 가죠 이제는. 제 말이에요. 네. 이거 정말 야단났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